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속 시원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금요일은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채택해서 시그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질문을 채택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그간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통영 앞바다님께서 시골 주택의 국어 이용료라는 것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집 들어오는 도로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나중에 도로가 문제되는 것은 없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요. 자, 국어 점용 허가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어란 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m에서 5m 폭의 개울을 뜻합니다. 국어는 국가 소유로 경매의 대상은 아니지만 폐국어 부지의 경우 양여나 매각을 통해 개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요. 개발하려는 토지와 도로가 국어로 인해 떨어져 있는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국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국어 점용 허가 또는 목적의 사용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용이 아닌 국유 소유의 일반 국어일 경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국어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농업기반시설 폐지 신청을 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수로는 농업기반시설로서 목적의 사용 허가 여부를, 국어가 실제 농지로 되어 있다면 농지 전용 허가나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 승인을, 국어가 아닌 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 하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다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국어 점용 허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통영 앞바다님께서 시골주택, 국어 이용료,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도로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도로로 활용을 하시다가 문제점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내주셨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우리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올려주시면 그중에서 채택을 해서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국어 이용료. 우리 이슈 시그널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국어. 개울이죠. 개울 또는 도랑. 여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데 보시면 국가도로의 옆에 보게 되면 콘크리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울이 흐르고 있는 걸 국어라고 하고요. 또 지방 시골로 내려갔을 때 세멘트 4m 도로, 2, 3m 도로의 옆쪽에 용수, 배수,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그맣게 내려가는 도랑을 국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국어를 콘크리트 맨홀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진입로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통영 앞바다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이미지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집이 있고요. 시골 마을에. 도로가 있지만 도로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국어가 있음으로써 이 국어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 내용을 말하는데요.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점용을 받으려면 허가 대상이고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국어에 있어서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공이 도로에 접해있지 않는 맹지입니다. 그러나 이 맹지가 국어와 닿아 있고
도로에 접해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국어를 점용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그러니까 즉 집을 짓거나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 수 있다. 맹지 탈출. 그러나 이 모든 국어를 다 점용 허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필요한 면적만큼 개발 행위가 조건에 맞는 면적만큼을 점용 허가를 받아서 본 토지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토지를 하실 때는 국어에 접해 있는 땅을 하게 되면 좀 더 가치적으로 나중에 미래 가치가 좋다라는 부분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갖고 계신데요. 자, 우리 영상에서 만나보셨듯이 국어의 점용에 있어서 구분을 좀 할 텐데요. 자, 어려운 부분인데 뭐 그냥 편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그만 글씨가 더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물이 흐르든 흐르지 않든 소유가 중요하다. 누구 건지. 자, 소유자가 지금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 중앙정부와 지자체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농림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유주로 두 군데 나뉘는데요. 또 여기서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아까 지금 영상에서 만났듯이 하천점용, 소하천점용, 또 국가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 공유수면 점용허가, 목적의 사용 승인이라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굳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외울 필요는 없이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좀 전에 그 그림을 가지고 도표화 시켰을 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국어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허가권자가 달리됩니다. 그리고 허가 방식도 달리되고요. 관계 법률도 다른 법률이 적용을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시기보다는 내가 국어에 접한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면 어느 부서, 어느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허가권자가 달리하고 방식도 국어 점용어가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절차와 비용입니다. 우리 통영 앞바다님께서 이용료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느 정도가 납부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국어 점용어가의 절차부터 말씀드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 국어를 다 점용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개발행위 조건에 맞는 면적만을 고려하여 면적을 결정을 하고요. 해당 지자체든 해당 관공서의 허가부서에 점용허가 신청서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점용 면적당 제곱미터 사용료가 지불이 되고요.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국어 점용허가라는 거를 받으러 국어를 보러 가면 또 토지를 매입할 때 보면 국어 항상 개울 도랑으로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다 복개가 돼서 도로 옆에 지적도를 떼어보면 그냥 지적도 표시로만 국어로 나오지 도로에 딱 붙어서 아예 공사가 필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건 허가만 받아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필요시에 공사를 하고요. 보통 아까 전에 제가 첫 화면에서도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또 그 위에 아스팔트나 자갈, 콘크리트 등 상판 등을 했을 때 들어가는 구조물에 따라서 적게는 평당 30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사용료입니다. 점용료.
국어를 사용하면서 나라 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다가 해당 지자체에다가 해당 관공서에다가 내가 이거를 사용함으로써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점용료라고 하죠. 매년 연간 사용하시는 분한테 공지서가 날아갈 겁니다. 매년 연 단위로 징수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 점용허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도로의 점용 같은 경우는 10년, 국어에 대한 점용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요. 자, 점용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도로 사용의 경우와 두 번째는 국어의 경우가 나눠지는데요. 도로의 사용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 도로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토지가 점용료를 매기려면 공시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어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도로로 사용할 경우 인접토지 공시가격의 2.5%. 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2%. 연입니다. 연 단위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국어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의 5%.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가격의 0.5%의 점용요율로 인근 토지, 인접토지의 요율을 곱해서 연간 사용료가 부과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 자,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딱딱한 얘기였고요. 지금 이제 국어 점용허가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구나라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좀 더 준비해 봤는데요. 모 지역에 2차선 도로에 닿아 있는 필지입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빗금 지역이 국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금 그 소유자께서는 뒤쪽에 있는 필지 3필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땅도 길쭉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앞쪽이 점용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점용허가. 보시게 되면 면적을 본다 하더라도 뒤쪽 게 한 200평 나오면 앞에 이 점용허가 받을 땅만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0에서 150평이 나옵니다.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사용료를 내고 이만큼의 토지를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활용을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요. 가든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3필지를. 앞쪽에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진입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아까 전에 비용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주차장 부지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경우 연간 인접필지의 2%. 예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땅 자체가 100만 원이다, 평당. 평당 100만 원이면 2%. 평당 2만 원꼴로 연 사용료가 부과된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이에요. 여기 거주하시는데 이만큼 전을 지금 가지고 농사를 텃밭 개념으로 지고 계신데요. 옆쪽에 이 전 옆으로 해가지고 배수가 가능한 국어가 있습니다. 이 국어 그리고 이 앞쪽에 도로점용허가 양쪽을 두 개를 다 받으셔가지고 본 토지 같은 경우에 한 100여 평 정도를 점용을 허가를 받으셔서 추가적으로 전을 좀 더 확장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두 번째 성공 사례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성공적인 부분 자체, 잘 활용하시고 계신 부분 자체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국어가 있는, 접해 있는 땅은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모두 맹지 탈출이 가능하고 점용화가 가능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자체에 땅을 매입을 하러 가서 국어가 있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거 활용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옆에 토지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를 도로도 있고 하니까 사면 되겠다. 나가서 봤는데 앞쪽에 이 파란색 부분 자체가 국어입니다. 국어도로. 주유소다 보니까 차량의 진출입 부분 자체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변차로가 필요하죠. 바로 꺾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용 허가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야지 허가를 내주니까. 그런데 이 토지를 사게 되면 앞쪽 옆에 있는 주인이 점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니죠. 관공서에 물어보게 되면 이분한테 가서 승낙받아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동의서 받아오라고. 그럼 안 해주죠. 잘. 그럼 비용 내라고 하죠. 여기 같은 주유소 콘크리트 다 아스팔트 했을 텐데 비용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그것만 믿고 국어점용 허가가 가능하니까 매입했다가는 굉장히 활용을 못할 수 있는 토지를 활용을 못하는 일까지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미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 좀 전같이 이건 시골 마을입니다. 국어에 현황도로가 이제 폐국어가 돼서 현황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분께서 언니하고 동생하고 두 집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가 뒤에 좋은 게 나왔네. 싸게.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해줘. 시골 마을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좀 전에 봤던 앞에하고 뒤에 같은 경우에 도로기 때문에 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부분 자체로 가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죠. 처음부터 아예 확인을 하고 들어가신다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고요. 우리 통영 앞바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골 마을 국어가 많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 보게 되면 도로 없이 집을 지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을 하려고 가서 국어 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농어촌 국어를 정비합니다. 정비를 해버린 것들은 관공서에 알아보시게 되면 점용허가가 불가능해요. 기투입이 됐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토지에 있어서 개발행위, 도로에 있어서 국어 점용허가, 여러 어떤 개발행위에 있어서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시거나 보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 토지의 가치 상승과 보유하시면서도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꼭 관계 법령 그리고 허가에 대한 부분 자체는 꼭 사전에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토지 투자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이다라고 오늘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